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앞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중에 두 번째 시간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볼 거냐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DBMS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DBMS는 뭐의 약자냐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관리 시스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DBMS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DBMS는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과 또는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응용 프로그램 또는 사용자와 데이터의 중재자로서 중개자 역할을 한대요. 왜?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또는 모든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그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DBMS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DBMS. 그러니까 DBMS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컴퓨터에 수많은 정보를 모아놨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 자,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응용 프로그램 또는 여러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응용 프로그램 또는 여러 사용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응용 프로그램 또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는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 사용자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 기계잖아요. 이 사용자가 컴퓨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운영체제가 필요해요. 운영체제. 윈도우. 여러분들 컴퓨터 윈도우 왜 설치했어요? 물론 살 때부터 있는 경우도 있지만 왜 설치했냐면 이 컴퓨터를 사용자가 이용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를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이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이진수, 기계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처리를 또는 모든 표현을, 저장을. 그런데 사용자가 이런 복잡한 기계어나 이진수 이런 체계를 모르더라도 컴퓨터를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설치를 해요. 운영체제를. 그래서 이 사용자는 이 운영체제를 통해서 컴퓨터를 이용을 하는 거죠. 알겠어요? 또 여기서 처리된 거를 운영체제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듯이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용자가 직접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면서 여러 사용자 또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DBMS라는 거예요. DBMS. 그래서 이 DBMS를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용자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이 파일들, 자료들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 컴퓨터상의 운영체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운영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 운영체제만 있고 다른 여타 프로그램이 뭐 게임이 됐든 뭐가 됐든 뭐 한글이 됐든 엑셀이 됐든 파워포인트가 됐든 이런 여타 프로그램 아직 인터넷도 연결하기 전이야. 여타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이 그냥 윈도우만 있어요. 인터넷도 안 되고. 그랬을 때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지뢰찾기나 또는 뭐 오른쪽 밑에 시계를 보거나 뭐 그런 것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백몇만 원씩 들여서 컴퓨터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영체제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 뭐 한글이 됐던 뭐 엑셀이 됐던 뭐 아니면 게임이 됐던 또는 인터넷도 설치를 하고 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이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또 운영체제가 관리하고 조절하고 하는 거고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있듯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나 여러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고 연결해주고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그런 매체가 있는데 그걸 바로 DBMS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DBMS의 개념.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누가? DBMS가요. 관리하고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의 중재 역할을 한다. 중개자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뭐가? DBMS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DBMS는 데이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중복성과 종속성을 회피하여, 자, 중복성이라고 하는 거, 동일한 자료가 여러 번 저장이 되면 공간면에서도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고, 종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와 B라는 데이터가 서로 연결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 B라는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했더니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에 대한 영향을 A가 받았어. 그러면 또 A를 검색했을 때 그 자료가 변경이 되고 삭제가 되겠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료에 의해서 다른 자료가 그런 영향을 받았다면 그런 것을 종속이라고 그래요. 종속성. 그런데 그런 종속성이 있으면 되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종속성에 반대되는 개념이 독립성이죠. 독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독립성을 확보를 하고 독립성은 유지해야 되고 중복이라든지 종속성은 회피하고, 알았죠? 회피해서 모든 응용 시스템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만든다는 얘기예요. 생성, 조작,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제어,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탑재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DBMS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DBMS의 크게는 3대 기능이 있어요. 3대 기능. 뭐 있냐? 금방 얘기했죠.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그래서 정의 기능이 있고요. 자,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먼저 만드는, 생성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생성 기능.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관리하고 하는,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하는 제어 기능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DBMS의 3대 기능은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DBMS의 3대 기능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DBMS의 3대 기능,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언어에도,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언어 있잖아요. 언어에도 요거와 관련돼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정의어. 그러니까 정의를 하는데 필요한 언어가 정의어고, 조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조작어고, 조작어. 그 다음에 제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제어예요. 제어. 알겠죠? 이렇게 연관지어서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검색과 저장에 있어 편리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데이터의 중복 통제와 데이터의 독립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누가? DBMS가.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독립성을 확보하고 중복이나 종속성을 회피를 한다. 이런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운용 비용의 오버헤드 발생과 시스템 취약성에 단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모아놓은 거다 보니까 그런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하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오버헤드 많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거가 복원하기가 어려워요. 복원상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이제 시스템의 취약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상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관리하고 복원하고 하는데 많은 비용이나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원이나 이런 게 어렵더라 이거죠. 그런 시스템의 취약성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놓음으로 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공유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런 공유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중개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DBMS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DBMS의 3대 기능으로는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참고로 여러분들 보면 ODBC라든지 스튜어드 프로시저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자, 예전에 ODBC라고 하는 용어가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ODBC라고 하는 거는 개방형 데이터베이스 접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로는 자,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표준 개방형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규격을 우리가 ODBC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컴퓨터에 뭐 액세스라든지 그 다음 뭐 엑셀이 됐든 또는 뭐 텍스트 파일을 관리하는 뭐 메모장이 됐든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지만 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해요. 표준 규격이죠. 표준 규격.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프로그램들에 상관없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규격이 있어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ODBC라고 하더라 이거죠. ODBC. ODBC. 자,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여기 보면 바탕화면에 시작 버튼 있죠. 자, 여기를 눌러서 여기 보면 검색하는 부분 있잖아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ODBC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데이터 원본에서 ODBC라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보면 자, 지금 현재 제 컴퓨터에는 데이터베이스 파일, 엑셀 파일, 그 다음에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등등 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 목록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이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또 응용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도 있고, 나는 이제 이용하지 않아야겠다 그러면 선택해서 제거를 하면 그 프로그램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컴퓨터에 윈도우에 보면 이런 ODBC 데이터 원본 관리자라고 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ODBC라고 하는 거, 자, ODBC 개념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튜어드 프로시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튜어드 프로시저. 자, 요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형,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 클라이언트 서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뭐 네이버가 됐던 다음이 됐던 여러 매체에 이제 접속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다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 또는 네이버도 될 수도 있고 회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정보를 이용을 하잖아요. 이랬을 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 여기가 서버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쪽, 이게 클라이언트예요. 알겠죠?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쪽.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형,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고속화 기법의 일종인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함께 저장되어 있는 연산을 의미를 하며 일반적으로 SQL로 작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토어드 프로시저, 이게 스토어드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죠. 프로시저라고 하는 건 하나의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저장된 프로그램인데 뭐를 위해서 저장되어 있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주 수행되는 처리 과정을 미리 작성을 해서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어떤 작업을,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작업을 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작업 중에서 자주 수행되는 어떤 처리 과정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어떤 정보를 검색을 하고 정보를 이용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처리 과정이 있어요. 그런 처리 과정을 빨리 수행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을 해서 저장해 두었다가 그래서 스토어드 프로시저예요. 그래서 미리 작성해서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내가 언제든지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스토어드 프로시저라고 하는 거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쉽게 얘기하자면 일종의 매크로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크로. 매크로라고 하는 것도 자주 사용되는 어떤 동작들을 기억해뒀다가 필요할 때 호출해서 바로 한꺼번에 수행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매크로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 스토어드 프로시저라고 하는 개념이 있더라 이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호출만 하여도 처리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량 및 부하가 감소되고 처리 속도를 향상할 수가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저장해뒀다가 바로바로 사용하고 하니까 처리 속도라든지 이런 게 향상이 된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자주 수행되는 처리 과정을,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자주 수행되는 처리 과정을 미리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호출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거를 스토어드 프로시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스키마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스키마. 자, 요거 스키마 중요하죠. DBMS도 물론 중요하고요. 스키마. 자주 출제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스키마라고 하는 거,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인 구조와 제약 조건에 대한 명세를 기술한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개체, 그 다음에 이들 사이의 속성, 이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 그 다음에 데이터의 구조와 데이터 값들이 갖는 제약 조건에 관한 정의를 총칭하는 것. 그러니까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스키마라고 해요. 스키마. 알았어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하나하나의 개체, 뭐 이들 간의 어떤 속성, 이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 그 다음에 데이터의 구조, 그 다음에 데이터 값, 그 다음에 이 값들에 대한 어떤 제약 조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해서 통틀어서 스키마라고 하더라고요. 스키마. 알겠어요? 스키마,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모든 것을 스키마라고 하는데, 이 스키마는 컴파일 되어서 데이터 사전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라고도 한대요.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들을 관리하고, 뭐 표현하고, 그 다음에 속성을 유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을 하다 보니까 메타데이터라고도 하는데,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를 하냐면, 데이터의 데이터.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데이터를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설명하기 위한 또 하나의 데이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는 영화 뭐 DVD가 있어요. 뭐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죠. A라고 하는 영화 DVD. 이거 하나의 데이터인데 이 DVD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주연은 누구고 그다음에 영화 감독은 누구고, 그 다음에 상영 시간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와 관련된 또 하나의 데이터들이잖아요, 얘네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해요. 메타데이터. 데이터의 데이터. 그래서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 하나하나에 대한 또 하나의 데이터이기도 하니까 메타데이터라고도 하더라. 근데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건 뭐냐? 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데이터의 데이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스키마. 다시 정리를 하자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스키마라고 해요. 아셨죠?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스키마에도 보면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외부 스키마가 있고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가 있고 내부 스키마가 있죠. 자, 이 종류 알아두셔야겠죠. 외부 스키마 뭐고, 개념 스키마가 뭐고, 내부 스키마가 뭔지. 자, 그래서 스키마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내부 스키마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내부 스키마부터. 자, 내부 스키마라는 것은 물리적 저장 장치 입장에서 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말한다. 자, 물리적 저장 장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기계 입장을 얘기를 해요. 실제 기계 입장. 그러니까 실제 기계 입장에서 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내부 스키마라고 해요. 우리는 몰라요. 실제 내부에서는 이진수 체계로 이진수로 저장을 하고 이진수 형태로 표현하고 하는데 그런 실제 기계 처리 입장에서 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내부 스키마라고 한다 이거죠. 내부 스키마. 우리는 내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처리되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물리적 기계 입장에서 본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내부 스키마라고 해요. 내부 스키마.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레코드의 형식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저장 데이터의 항목의 표현 방법과 내부 레코드의 물리적 순서. 그러니까 실제로 기계 처리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 것인가? 효과적인 기계 처리의 방법을 기술하는 거 정의하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좀 더 빠르게,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기억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계 처리, 우리는 몰라요. 기계 처리 입장에서 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기계적인 입장에서 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내부 스키마라고 해요. 내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 자, 그래서 내부 스키마가 있고,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가 있어요. 자, 개념 스키마라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논리적 구조를 얘기를 해요. 전체적. 자, 여기서 논리적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사용자 입장이, 우리 입장. 사용자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 본 구조. 자, 물리적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기계 입장. 기계적 입장. 알겠죠? 이거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구조를 논리적 구조라고 그래요. 사용자 입장에서 본 구조.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논리적 구조를 우리가 개념 스키마라고 그래요. 개념 스키마. 그래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종합한 범기관적 입장에서 본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 범기관. 그러니까 전체적인 논리적 관점이죠. 논리적 관점에서 본 구조가 개념 스키마예요. 개념 스키마. 알겠어요? 자, 개념 스키마에서는 특징적인 용어가 이거예요. 전체적인. 자, 범기관.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본 논리적인 구조. 전체적인 논리적인 구조. 이거를 개념 스키마. 논리적이라는 말은 누구 입장? 사용자 입장. 알겠어요? 전체적인 사용자 입장에서 본 구조예요.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인 기계 입장에서 본 구조고요. 알았죠? 자, 그리고 이제 외부 스키마가 있어요. 자,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한 정의로 데이터베이스 일반 사용자 또는 프로그래머들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 요구 정보를 추상화해서 사용자 뷰를 정의하는 단계로서 서브 스키마라고도 한다. 자, 요거는 그래서 외부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전체 중에서 한 부분에 사용자가 요구하는 한 부분에서 본 구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것은 개념 스키마예요. 개념 스키마인데 그 중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한 부분에서 본 구조, 이거를 외부 스키마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서브 스키마라고도 한다. 서브 스키마. 자, 그래서 외부 스키마에서 중요한 용어들은 이런 거죠. 사용자 요구를 도출하는, 즉 한 부분, 전체 중에서 한 부분에서 본 구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서브 스키마라고도 한다라고 하는 말.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좀 더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고 할 건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이런 이진수적인 기계적인 이진수로 표현하고 이진수로 처리하고 하는 이런 기계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내부 입장에서 본 구조, 이게 내부 스키마예요. 내부 스키마. 그래서 어떻게 저장해야 효율적으로 저장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 내부적인 기계적인 입장에서 본 기계적인 물리적 기계적 입장에서 본 구조, 이게 내부 스키마예요. 알았죠? 자, 그거를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뭐가 들어있는지, 이제 이 내부 스키마라고 하는 건 우리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 하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그래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개념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를 논리적 관점에서 전체적인 걸 표현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 중에 이 전체 중에서 내가 뭘 하나 요구를 했어. 또는 뭘 하나 수행했어. 그러면 이 전체 중에서 하나죠. 하나. 사용자가 요구하는, 여러 사용자가 요구하는 이 전체 중에서 이 하나를 수행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기술해 놓고 하는 게 바로 외부 스키마다. 이거죠. 외부 스키마. 알겠어요?
자,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저장을 하고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컴퓨터 내부에 여러분들이 설치 명령을 해서 또는 저장 명령을 해서 저장된 그 파일 또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 저장 공간에 하드디스크면 하드디스크에 어떻게 저장이 되고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아세요?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물리적인 관점이라면 우리는 몰라. 알았죠? 하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이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설치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대로 저장이 되고 제대로 설치됐는지 이걸 어떻게 알아? 이제 운영체제를 통해서 뭐 시작 버튼을 누른다든지 또는 뭐 C 드라이브를 열어본다든지 하면 그때 이제 여기에 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게 바로 내부 개념 스키마라고. 이게 개념 스키마.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건 내부 스키마고, 그러면 이 전체 중에서 내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어요. 그러면 이 전체 중에서 이 실행시킨 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한 또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외부 스키마예요. 외부 스키마. 어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내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외부 스키마 각각에 대한 개념 정확히 구분을 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다양한 데이터의 객체, 뭐 테이블이 됐든 뷰가 됐든 인덱스가 됐든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이런 객체들에 대한 정보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카탈로그라고 하더라. 카탈로그. 그러니까 객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카탈로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 카탈로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카탈로그라고 들어봤죠,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카탈로그가 있어요. 전자제품 카탈로그를 보면 이 전자제품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잖아요. 뭐 종류라든지 뭐 기능이라든지 뭐 사용법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뭐 가격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이 전자제품 카탈로그는 전자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객체, 이런 객체들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 카탈로그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테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이 테이블에 뭐 속성이, 항목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행수가 뭐 몇 개인지, 이런 테이블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더라고요. 카탈로그.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 객체에 대한 정의나 명세에 관한 정보를 유지 관리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모아놨다. 그래서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하더라. 사전. 그리고 이런 정보의 정보니까 데이터의 데이터니까 또 메타데이터라고도 하고 그렇더라 이거죠.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건 데이터의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 이게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한 또 하나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메타데이터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시스템 카탈로그 그러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다양한 객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여러 가지 객체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카탈로그로 하고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카탈로그 생각하시면 돼요. 카탈로그.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언어에도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정의어가 있고요. 정의어 바로 아래에 있는, 그 다음에 조작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작어. 그리고 제어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언어에도 보면.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이용하고 또는 관리하고 또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할 때 쓰는 언어단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이용하고 또 만들고 하기 위한 언어. 그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언어인데 그 중에 DDL,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정의어, 데이터 정의어가 있어요. 정의어. 그래서 정의어는 내부 스키마를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여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정의한다는 얘기는 설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생성, 만든다는 얘기예요. 만들고 관리하는 언어를 우리가 정의어라고 하더라. 그래서 시스템에 데이터를 저장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뭐 변경, 삭제, 뭐 보안 및 무결성 유지 등을 정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만든다고요.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를 정의어라고 해요. 보안에 필요한 것을 만들고, 또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내용들을 만들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만들고, 직접적으로 이걸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생성한다고요. 그게 바로 뭐야? 정의어다, 이 정의어. DDL. 정의어.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정의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DML, 조작어라고 하는 것이 조작어. 자, 이거는 직접적인 데이터의 처리를 위해서 응용 프로그램과 DBMS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데이터 개체를 처리하고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언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는 직접적으로 처리하고 조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언어가 조작어예요. 조작어. 알았어요? 정의어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만들 때 쓰는 언어고,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조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가 이제 조작어예요. 조작어. 이용할 수 있도록 DML. 이 약어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정의어는 뭐였어요? DDL. 조작어는 DML. 알겠죠? 자, 그래서 이 DML은 데이터의 검색이나 추가, 삭제, 수정 등의 역할을 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데이터를 추가를 하고 삭제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가 조작어더라. 이거죠. 조작어. 알겠죠? 조작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어가 있어요. DCL이라고 하죠.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제어. 자, 이거는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와 보안과 권한 검사, 회복 절차 수행, 그 다음에 병행 제어 등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언어. 관리, 제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관리, 제어하기 위한 언어가 바로 제어예요. 제어. 무결성이라는 건 오류가 없다는 얘기죠. 무결성 유지, 데이터에 오류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안과 권한을 검사하고,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아무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누구는 이용하고 어디까지는 이용하고 어디까지는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한이라든지,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제어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한 언어가 바로 제어다. 이거 제어. DCL. 자, 그래서 다수의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 제어를 정의하고 기술하는 언어다. 이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언어가 바로 제어어가 되겠습니다. 제어어. DCL.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DDL. 이걸 뭐예요? 정의어. 그 다음에 DML. 조작어가 있어요. 조작어. 그 다음에 DCL. 제어가 있어요. 제어어. 알겠죠? 그래서 각각의 용도, 요거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어 세 가지 살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라 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도 역시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라고 해요. DBA,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자, 그래서 DBA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자원에 대해서 기획하고 통제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집단을 우리가 DBA, 관리자라고 해요. 관리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기획하고 통제하고 함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 또는 집단, 이걸 우리가 DBA 관리자라고 해요. 관리자. 알았죠? 자, 그래서 관리자는 데이터의 정의 언어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DBMS에 표현하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관리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DBA 관리자라고 하더라 이거죠. 관리자. 그래서 관리자가 있고요. 전체적인 운영에 책임을 지고 하는 사람, 이게 관리자고, 자,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자, 응용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일반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요. 제공하고. 그게 바로 프로그래머예요.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일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누가 만들어? 응용 프로그램이 만들어요. 응용 프로그래머가. 그래서 이 응용 프로그래머가 만든 것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데이터의 검색이나 삽입, 삭제, 갱신 작업 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 터미널에서,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선이 있으면 이 끝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 끝에서 이 지리어나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해서 이용하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 이거를 일반 사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사용자에도 보면 DBA 관리자가 있고요. 이건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운영을 지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응용 프로그래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DBA나 또는 이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 그 일반 사용자고요. 우리 같은 사람.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이와 같은 기출문제들이 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출문제를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중복성과 종속성을 회피를 해서 모든 응용 시스템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조작하고 제어하기 위한 기능을 탑재하는 소프트 시스템을 뭐라고 하느냐? 소프트 시스템.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자가 됐던 또는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됐던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들이 이용을 하는데 중복과 종속을 회피를 하면서 또 모든 응용 시스템이나 사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내용을 정의하고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리하고 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소프트 시스템을 뭐라고 하느냐? 중개자 역할을 한다. 이거죠. 중개 역할.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 쓰는 게 아니라 이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소프트 시스템이 있는데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DBMS라고 하죠. 알겠어요? 그래서 1번은 DBMS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표준 개방형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규격을 의미를 하며 데이터베이스가 교체되더라도 응용 시스템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윈도우즈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하는 표준 규격, 이걸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했죠? 제가 직접 보여드리기도 했죠? 이걸 뭐라 그래요? ODBC라고 하더라 이거죠. ODBC. 됐죠? 그래서 2번은 ODBC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한 논리적 정의로 저장장치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며 실제로 저장될 데이터베이스 내부 형식에
물리적 저장 구조, 물리적 저장 구조를 정의하는 것이다. 자, 저장 장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스키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통틀어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스키마라고 해요. 스키마. 근데 이 스키마는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어요? 외부 스키마,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저장장치 관점에서 본 것, 물리적 관점에서 본 것, 이게 뭐예요? 내부 스키마죠. 내부 스키마. 알겠어요? 자, 그래서 3번은 내부 스키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데이터 사전에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메타데이터라고 한다고요. 메타데이터. 그래서 4번은 메타데이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내부 스키마를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해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관리하는 언어이다. 시스템에 데이터를 정의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변경하고 삭제하며 보안 및 무결성 규칙 등을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 자, 언어에도 보면 정의어, 그 다음에 조작어, 그 다음에 제어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요거는 DDL, 자, 요거는 DML, 그 다음에 요거는 DCL,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변경하고 삭제하며 직접적으로 이걸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고 보안 및 무결성 규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언어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뭐예요? 정의어죠, 정의어. 알겠어요? 자, 그래서 5번은 정의어입니다. 자, DDL.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응용 프로그램과 DBMS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데이터 개체를 처리하고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언어. 여기도 역시 언어인데 조작하기 위한 언어돼요. 조작하기 위한 언어. 그래서 데이터의 직접적인 검색이나 추가, 삭제, 수정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용되는 언어를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검색하고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 조작어죠, 조작어. 조작어는 DML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언어의 종류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데이터 정의 언어에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DBMS에 관리하고 표현하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관리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 운영에 책임을 지고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이걸 뭐라고 하느냐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하잖아요. DBA. 그죠? 그래서 DBA입니다. DBA. 자, 그 다음에 8번은 데이터베이스 무결성 유지, 보안 권한 검사, 회복 절차 이행, 병행 수행 제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언어예요. 언어. 이게 무결성을 데이터베이스에 오류가 없도록 하고 보안과 그다음에 데이터의 어떤 권한, 접근 권한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회복을 할 수 있는 과정.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언어가 뭐냐 이거죠. 언어. 그러한 언어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된 언어가 뭐냐 이거죠. 뭐죠? 정의어, 조작어, 제어 중에 제어어죠. 제어. 알겠어요? 그래서 8번은 DCL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은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의로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를 의미를 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 개체, 그 다음에 이들 사이의 속성, 이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 그 다음에 데이터 값들에 대한 모든 제약 조건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해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스키마라고 하죠. 스키마. 그래서 그런 스키마에 내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외부 스키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던 거고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10번은 사용자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을 정의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일반 사용자 또는 프로그래머들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 요구 정보를 추상화해서 사용자 뷰를 정의하는 단계로서 서브 스키마라고도 한다. 자, 서브 스키마라고도 한다. 그럼 뭐예요? 서브 스키마. 다른 것을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스키마 중에 여러 개가 전체적인 우리 그 논리적 관점, 이런 것은 뭐예요? 개념 스키마예요. 개념 스키마. 알았죠? 근데 그 중에서 사용자가 뭐를 하나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용자 뷰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요구하는 그 사용자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이행시켜주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거를 외부 스키마라고 한다. 외부 스키마. 사용자가 보는 하나의 관점에서 본 구조. 서브 스키마라고도 하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10번은 외부 스키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되는 테이블, 인덱스, 뷰, 제약 조건, 사용자 등에 관한 정보와 정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한 것으로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데이터베이스며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한대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와 정보들 간의 어떤 관계를 정의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모아서 관리하고 저장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서 관리하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하나의 작은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하고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한대요. 데이터 사전. 그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카탈로그. 시스템 카탈로그라고도 한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11번은 시스템 카탈로그. 카탈로그 생각하시면 돼요. 카탈로그. 여러분, 전자제품 카탈로그 그러면 전자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듯이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되는 테이블이나 인덱스, 뷰, 제약 조건 이런 것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관리하고 하는 또 하나의 작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하는 거, 이거를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12번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함께 저장되어 저장되어 있는 연산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SQL로 작성되어 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거를 호출하는 것만으로 처리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주고받는 통신량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통신량의 부하가 경감되며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서버와 관련되어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호출해서 씀으로 해서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할 수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느냐? SQL로 저장했는 SQL이라고 하는 거 언어, 데이터베이스 언어의 한 종류예요. 언어로 작성되어 있고 하는 거. 그래서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호출해서 쓰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스토어드 프로시저라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12번은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이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은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용어들을 위주로 해서 정확히 구분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